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 같은 것이 우리 선거 역사상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야당의 당대표가 자기 당 대선 후보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선대위를 흔들어대는 일을 계속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제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것도 야당의 당대표가. 국민들은 아마도 투표일 전날까지, 그리고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을 나불나불 대는 야당 당대표를 지켜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선거가 끝나게 되면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패배한 데 대해서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마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또 그 역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3구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할아버지고 이준석이 아버지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패배한 그런 소위 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시작부터 이준석과 하태경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그런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완전히 제압하는데 이준석과 하태경의 공동작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어차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그냥 기울인 운동장이 아니고 완전히 기울인 운동장이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승리하기 힘든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게임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아시죠? 농구 아시죠? 야구 아시죠? 운동장이 다 평평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 사살 같은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확인 사살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준석의 언행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는 전국 판단과 진단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대선 결과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는 이준석 씨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오찬을 함께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의 회동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기대는 오간데가 없고 빈손으로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견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오찬 이후에 두 사람 의견은 더 이상 타협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고 안 돌아온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니까 당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로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자 다시 김종인 씨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그만큼 오찬 자리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는 윤석열 후보와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없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준석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얼마나 분탕질을 치게 될지, 얼마나 대선에서 야당 진영을 개판을 치게 될지는 이미 확연하게 알려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30일 날 저녁 6시 38분에 대문짝만하게 한겨레 신문에 이준석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분탕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식으로 대선 전날은 물론이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비난에 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당권을 고집할 것이고 야당의 분탕질을 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권력욕이 강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책임질 줄 모릅니다. 미안해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양을 다 갖춘 아주 젊은 싸가지 없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언론 매체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불러주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가서 대선 후보를 흔들어 댈 겁니다. 그리고 불러주지 않더라도 본인의 측근들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선대위를 흔드는 발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언론들에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기사를 제공하는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만큼 흥미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추기듯이 이준석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장난질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야당 당대표가 마치 프리랜서 정치 평론가처럼 반대당 후보를 우회하는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힘당은 완벽한 패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과 하태경의 혁혁한 업정, 부정을 부정하는 그 순간 때문에 이미 승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닐지를 특히 이준석은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이준석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준석이 뭘 원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런 흉중에 실린 그 깊은 본인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이런 것을 노리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통문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믿습니다. 당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주 흥미로운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이준석의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할지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후보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후보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대선 승리를 위한 당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시죠.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국민의힘 당대표의 당무에 포함됩니다. 아주 건방진 이야기지만 속내를 들킨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윤 후보가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고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만이 아니고 아주 무진장 어렵습니다. 당 내외에서. 결국 계속해서 이준석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뱉어서 후보와 선대위를 흔들어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입니다. 야당 당대표가 여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여당을 위해서 자해행위를 계속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선거 날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 도대체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실 겁니다. 이준석이 왜 저러지? 정신 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이 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극히 예리한 계산을 갖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 속내를 이번에도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이 본인은 잘났다고 한참 폼을 잡지만 노회한 나이가 많은 정치인에 비해서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원래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고. 말이 많은 것은 자기의 속내나 의도나 의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김민아 기자가 묻습니다.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지역구 재보궐선거 공천은 논의 중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이 답합니다. 아직은 후보 쪽과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공천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할 수 있는 선거에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당무로 판단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압권입니다. 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권을 유지할 것이고 공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에 이준석의 속셈과 의중과 의도와 목표와 야심들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대선 패배가 결정되는 3구 밤에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아주 비겁한 정당에 대한 해체 수준의 아마 국민들의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쓰나미에서 이준석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물러서는 것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이 반발할 겁니다. 어쩌면 대선 패배와 함께 이준석의 정치 생명도 끝장날 겁니다.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에 패배함으로써 좌파 치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준석과 하태경류의 인간들이 국민들을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선거 공천권에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된다. 에라이 정신 차리라.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배워먹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패배에 2등 공신 정도 되겠죠. 1등 공신은 부정을 부정한 것일 거고 1등 공신과 2등 공신에 다 이준석이 크게 관여한 겁니다. 비중을 따지면 거의 7, 80% 관여한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